그녀의 어릴 적 꿈은 단순히 생활고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가족의 지원은 당연히 못 받았고 스스로 벌어와야 할 정도였다. 그래서 캬바쿠라라는 유흥업소에서 손님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접대를 하며 돈을 번다. 단순히 돈을 벌기에 급급했던 그녀에게 기회가 생긴다. 록본기 캬바쿠라에서 근무를 하다가 HMP 스카우터의 눈에 띄었고 제안을 받는다. 그녀는 고민한다. 우리는 일본이 성문화에 대한 인식이 관대한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일본에서도 AV 배우를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미국계 일본인 배우였던 티아의 경우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러 갔다가 직업적인 이유로 인해 발급을 거절당했고 월세 아파트 계약이 어그러졌다거나 차를 사기로 했는데 계약이 중지되었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다. 또 그 인식으로 인해 주변의 지인이나 가족에게까지도 피해를 준다. 너희 딸 지나간다. 가장을 보태면 이런 얘기를 듣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길임을 알았지만 아스카 키라라는 스스로 선택한다. 그리고 데뷔한다. 아무튼 그녀에게도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녀의 데뷔작을 알아보자. 이 작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녀는 현재 우리가 아는 모습이 아니다. 배우가 되며 가난고에서 벗어나나 했으나 얼굴과 몸매, 기술까지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흡사 아바타에 나오는 나비족을 연상시킨다. 지금만큼의 인기는 당연히 없고 실적도 부진했다. 기회를 얻고자 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고 이 업계도 똑같다. 그녀는 이미 어릴 적 쓴맛을 받기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꾸기로 결심한다. 이때부터 매 작품마다 얼굴이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기 시작한다. 성형을 한 것이다. 순서대로 보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2년 그리고 현재 전쟁이 아닌데도 턱을 화살로 만든 것을 보면 해내고자 하는 그녀의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다. 16단 변신을 통해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이다. 얼굴이 예뻐지면서 동시에 테크닉도 좋아진다. 나중에는 시미켄도 키라라가 가장 잘한다고 인정하게 된다. 실제 배우들이 그녀의 기술을 버티기 힘들어 먼저 가버리는 바람에 NG가 자주 난다. 그녀는 남자 배우들이 참는 모습을 즐긴다고 한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진짜 매번 미약이라도 하고 촬영하는 듯이 엄청난 테크닉의 보유자가 된다. 실제 배우들이 증언을 할 정도의 연기력은 눈앞에서 보기 전까지는 모른다. 은퇴 전 찍어둔 VR을 꼭 보자. 한번 보고 나면 유튜버면 다야? 대체 VR이 뭐길래 그래? 라는 생각이 유튜버님 VR을 소개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바뀔 것이다. 그만큼 그녀의 연기력은 대단하다. 추천 모델은 고정 댓글에 있다. 그렇게 2015년 그녀는 배우로서 모든 자질을 갖춘 완전체가 된다. 한 가지만 빼고 말이다. 그건 인기였다.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했지만 이미 먼저 잘 나가는 선배들보다 팔로워도 부족하고 인기도 아직 못 미쳤다. 이런 그녀에게 인기까지 얻게 될 기회가 생긴다. 제2기 마스카토 나이트의 멤버로 들어오라는 제의였다. 쓰레기 리더라는 캐릭터로 방송 초기부터 제작진이 방송 분량 대부분을 몰아줬고 키라라는 유일하게 여성 팬의 비율이 높은데 이때 만든 예쁜데 가식 안 떨고 잘 망가지며 웃긴 언니라는 컨셉으로 여성 팬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우에하라 아이와 키라라가 같이 나온 그 방송을 보자. 上原前じゃあもう自分のタイミングで行こう自分のタイミングでてめえよ、噂に聞いたんだけど麻布の会員のバーで男8人ぐらいたぶらかしてるらしいじゃねえかよ、このクソビッチ초창기 마스카토 나이트를 키라라 혼자 먹여 살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래서 방송 초기에만 해도 18만 팔로워였으나 2018년 7월 15일에 여배우 최초 90만을 찍으며 3년 사이에 팬덤이 엄청나게 급성장한다. 결국 마스카츠와 함께 엄청난 인기까지 얻게 된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돈에 대한 큰 결핍이 있었다. 사회적 낙인이 찍혀버리는 업배우를 선택할 정도로 간절했던 그녀였기에 그 결핍이 돈으로 표현된다. 마스카츠의 방송을 보자. 몸가짐은 마음가짐이다 라는 주제로 불시에 옷 검사를 나온다. 오자마자 발견이야. 할로윈데이였냐 오늘? 코트는 얼마 주고 샀냐? 80만엔. 죽창맛 좀 볼래? 신발은? 샤넬입니다. 총액이 얼마야? 한 장. 손가락 하나면 1000만엔이지. 하나로 1억이다. 넌 말야 리더가 됐으면 검소하게 하고 다니라고. 이 정도는 돼야 리더죠. 너는 역대 최악이야. 그럼 그 옷은 몰수입니다. 에에에? 이야 좋네 좋아. 다음으로 우리가 잘 아는 한 달에 30만원만 쓰며 매일 작품을 찍어낸 전설의 공장장 배우가 등장한다. 핑크색 입은 애촌스럽지 않아? 옷에 주름 좀 봐. 넌 왜 티 하나만 입고 왔냐? 계속 입던 거예요. 4년 정도? 옷에 얼룩진 것 좀 봐. 이런 건 지적하기도 민망하다. 옷은 사서 입는 거야? 옷은 선물 받은 걸 입습니다. 팬분들이 주신 거요. 이 방송을 통해 키라라의 명품에 대한 가치관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대배우끼리 비교하더라도 키라라의 명품 사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녀의 명품 사랑은 단순히 절제불능이 아닌 자아의 실현이자 결핍의 해소였다. 그건 그녀의 매사에 신중한 선택을 하는 마인드에서 알 수 있는데 호카다 에이미에게 해준 조언을 보자. 호카다 에이미가 묻는다. 저도 좀 좋아하는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AV를 계속해야 하나? 키라라짱 은퇴작이라던가 안 냈어?
냈어? 응, 은퇴작은 안 냈어. 안 내고 슬쩍 그만둬도 될까? 아니 에미미짱 절대 그만두지 않는 게 좋아? 절대 지금 그만두지 마. 아니 겁나 만지네. 에이미짱은 앞으로 20년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잠깐, 저 지금 23살인데 43살? 그럼 최소 5년 정도는 해. 나는 29살 정도까지 했어. 앞으로 5년 힘낼게요. 조언을 해주는 모습에서 그녀의 신중함을 알 수 있다. 그녀는 이미 AV 활동 외에 TV 출연 및 가수로서 음반을 발매하거나 신문에서 칼럼 연재를 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던 중이었다. 연기 활동도 했는데 비금 영화인 아이언걸의 주연 출연 및 양왕 시즌 3에서도 출연하였고 러브 다이어리의 실사 영화에도 출연하기도 했다. 이렇게 더 이상 AV 업계가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된다. 자연스럽게 그녀는 작품을 찍을 이유가 사라진다. 오히려 작품에 출연하는 것이 자신의 이미지에 해가 되는 상황이 되며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린다. 결국 9년의 활동을 끝으로 2020년 2월 6일 공식적으로 은퇴한다. 은퇴 이후로도 미카미 유아의 스승답게 개인 음반을 내고 배우로 데뷔해 영화를 찍고 의류 사업을 하는 등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이 업계에는 배우를 보호하고 위한 법인 온열룰이 있다. 배우는 5년이 지난 작품들을 판매 중지 신청할 수 있다. 나의 얼굴이 나오는 작품이 발매된 지 5년이 지났다면 못 팔게 만들 수 있다. 현재 판매 중지 신청을 하는 중이고 곧 아스카 키라라의 작품은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다. 우리의 기억 속에 언제나 20대였던 그녀는 1988년 10월 2일생으로 현재 35살이다. 키 162cm에 44kg이고 프로필상 G컵이지만 실제 D컵 정도로 보인다. 부친의 무능으로 인해 생활고에 빠져 불우한 나날을 보냈고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시부야 캬바쿠라에서 일하다가 AV 배우가 되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그녀의 인생은 위아래로 눈물 흘리게 만드는 역경의 스토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데뷔를 했을 당시의 인터뷰를 보면 아스카 키라라가 캬바쿠라에 근무를 했던 이유는 아버지의 무능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이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생활고로 인해 자신의 딸이 AV에 데뷔하는 것을 가족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한다. 끝.